안녕하세요. 평가과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신난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평가 준비하느라 힘드시죠? 저 같은 경우도 지금 평가에 대한 좌충우돌 상황이죠. 이게 계속 정지 상태에 있다 보니까 이런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나름 깨알 휴식 취하는 중입니다. 저도 한 십몇 년을 하루에 일정을 5, 6개씩 하면서 한 십몇 년을 정말 힘들게 보냈거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기관 방문을 못하다 보니까 얼떨결에 물론 전화 업무는 바쁘지만 깨알 휴식을 안식년인가요? 예, 휴식을 좀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기관 나가는 게 제가 실해지지 않을까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우리 시청하신 분들 제가 약 올린 거 아닙니다. 그냥 제 나름대로 뭐라 그럴까요? 휴식 취하는 중이라고요. 아셨죠? 자, 우리 또 오늘도 우리 카페에 저희 카페 오셔가지고 유익한 질문들 많이 하셨는데요. 그 질문 중에 선정해가지고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좀 볼까요? 아니 요새 와이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 집에서 이렇게 너무 편하게 생활하는 거 아니냐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저도 그런 시기는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예를 들어 뭐 다시 또 평가가 재개되고 그잖아요. 매뉴얼이 재가기간 발표되면 또 앞으로 몇 년간 또 정신없이 일만 할 텐데 그래서 깨알 휴식 취하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운동 배우고 싶어서 못했던 것도 이번에 수영도 한번 끊어봤습니다. 수영 물론 코로나 감염에 주의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수영도 한번 배워보려고 끊었는데 힘드네요. 역시 모든 게 힘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 첫 번째 질문 좀 볼게요. 자, 우리 홍학권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직원A 서명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직원A 참석한 요양보세 서명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현재 직원A는 서명을 안 하셔도 됩니다. 바뀌었어요. 단지 서명이 아니라 참가자 명단 이름만 넣어 놓으시면 됩니다. 이름만. 이해되셨죠? 자세한 거는 제가 응용편에 올려놔 드렸습니다. 직원A 관련 영상 보시면 되는 거고요. 단지 지금 서명을 좀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참석한 분에 대한 서명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현재 직원A를 모이질 못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제가 응용편에서 말씀을 드렸죠. 뭐 대표자, 센터장님, 뭐 사회복지사, 뭐 요양보호사님 대표, 그 대표자, 그러니까 모이셔가지고 회의를 하고 회의록에 대한 복사해가지고 또는 카톡 내역을 보내드리거나 그럼 카톡 내역을 보냈다라는 증거자료 아니면 우리는 복사해서 요양선생님께 복지사님이 한 달에 방문할 때마다 드렸다. 그러면 드린 거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제가 서명 받으라고 했던 거지 현재 평가 매뉴얼상에서는 직원 A 자체는 서명이 아닙니다. 참가자 명단만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질문 주신 홍학권님 감사드리고요. 새싹 멤버시네요. 질문 많이 하셔가지고 꼭 선실 열심 멤버까지 되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신났냐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와이프 말 들어보니까 이렇게 제가 좀 여유로운 시간을 보낸 적은 한 14년 동안 근 1년 동안 그거 제외하고는 제가 아마 하루에 거의 한 14시간씩 일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니까 저도 좀 쉬는 시간을 갖고 있구나 생각을 하니까 좀 더 긍정적으로 변해가는 것 같아요. 자, 우리 태연맘님이 또 질문하셨습니다. 방문 목표 평가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질문 내용 볼게요. 자, 2017년도에 방문 요약만 시작하고 2019년도에 평가를 한번 받으셨어요. 그리고 2021년도에 목욕차를 구입하여 5월 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 이번 평가 때 방문 목욕도 평가 같이 받는지 궁금하네요. 자, 보세요. 우리가 평가 매뉴얼이 발표되면 항상 그게 있어요. 직전 몇 년도 12월 31일까지 사업이 개시된 서비스가 시작된 기간부터 평가 대상 기간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보세요. 통상 올해 받는 기간들은 아마 2020년 12월 31일까지죠. 아마 그렇게 매뉴얼이 발표가 될 거예요. 그러면 평가 대상 기간이 될 거고 아마 지금 질문 주신 분이 제가 짝수 기간인지 홀수 기간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만 정확히 주셨다면 답변을 드릴 텐데 만약에 내가 짝수 기간이라면 평가 대상 기간이 아니세요. 내가 짝수 기간이시라면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오픈한 기간에 대해서는 평가 대상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태연맘님 방문 목욕은 평가를 받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홀수 기간이다 라고 하면 얘기가 또 달라지세요. 홀수 기간이라 치시면 아마 2021년도 12월 31일까지 오픈한 기간에 대해서는 평가를 적용받기 때문에 만약에 홀수 기간이시라면 2020 내년이죠. 내년에 홀수 기간 때 평가를 방문 목욕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아셨죠? 왜냐면 이게
질문에 짝수, 홀수 이 부분이 없기 때문에 둘 다 설명을 드렸고요. 어쨌든 제 생각에는 항상 그래요. 우리가 방문 이제 시작하셨으면 뭐라 그럴까? 아직 서비스 인원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럴 때 최우수 기간을 노리셔야 돼요. 인원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준비할 서류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최우수 기간 될 확률이 좀 떨어져요. 근데 인원이 얼마 없을 때는 딱 예를 들어 방문 목욕에 어르신이 5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보통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방문 목욕 몇 명부터 평가 안 받냐고 질문들 많이 하세요. 그러면 3인 미만은 평가를 안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든 인원을 끌어내리세요. 그래서 방문 목욕을 서비스 평가를 안 받고 요양만 받겠다고 하세요. 근데 보시면 자 보세요. 주변에 방문 요양과 방문 목욕을 같이 운영하시는 기관들 보면 평가 등급이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뭐 어느 기관은 어느 방문 요양이 A인데 방문 목욕이 뭐 D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보통 BB, AB, 뭐 BC, BB 비슷하게 해요. 왜냐고요? 공통 항목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아마 방문 목욕 요양을 준비하시면서 방문 목욕에 대해서만 한 두세 개 정도 항목에 대해서만 준비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방문 목욕이 인원이 많지 않다면 오히려 평가를 받는 게 좋아요. 그러면 오히려 방문 목욕에서 평가 등급이 잘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A등급을 받는 이유는 딴 거 없어요. 공단에서 A등급 위주로 어르신들 소개해주는 부분과 주변에 홍보할 때잖아요. 그러면 방문 목욕은 요양이 상관없죠. 우리 기관이 예를 들어 LTC원 재가장교원 기관이면 경축 보건복지부 주관 2022년 장교양 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LTC원 재가장교원 기관 치면 되잖아요. 그게 방문 요양인지 목욕인지 굳이 내가 구분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인원이 얼마 안 되는 신규 때 오히려 평가를 받으시는 게 오히려 준비 내용도 적고 최우수 기간 받을 확률도 커집니다. 아셨죠? 그래서 만약에 태연맘님이 내가 이 질문을 평가를 준비해야지라고 생각하셨다면 아주 긍정적 질문이신 거고요. 어떻게든 내가 다른 분들과처럼 이거 평가 받기 싫어가지고 목욕을 좀 안 바꿨으면 하는데 하셨다면 받는 쪽으로 저는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다음 질문 또 갈게요. 자, 우리 영어네요. 자, WL 레인보우, 그죠? 레인보우는 제가 읽어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영어예요. 제가 고3 때 고등학교 때 있잖아요. 와, 영어만 아니었으면 정말 스카이를 갈 정도로 공부를 잘했는데 영어 때문에 망했어요. 영어. 지금 인생 살아오면서도 영어가 제일 싫어요. 어쨌든 자, WL 레인보우님 자 질문을 하셨는데요. 자, 질문 내용 좀 볼게요. 자, 방문 목욕 방문 요양 급여 적응 계획서에 방문 요양 급여 적응 계획서 자, 내용 볼게요. 방문 요양 신규 수급자 급여 적응 계획서는 언제 작성해야 하나요? 자, 신규 수급자는 언제는 말씀드렸죠? 서비스 시작 전이에요. 예를 들어 뭐냐면 이분이 서비스를 4월 1일 날 시작을 하신다면 4월 1일 이전에 우리가 통합적 사정을 진행하고 그렇죠. 한 3월 25일 정도에 통합적 사정을 진행하시고 예를 든 거예요. 시작 전에만 하시면 되는 거니까 3월 한 25일 날 통합적 사정 낙상 요청 인지 욕구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한 4월 1일 이전인 3월 27일 또는 28일 날 급여계획서를 구성하셔가지고 공단에 통보하시는 게 좋으세요. 이해되셨죠? 이거는 평가 대비뿐만 아니라 운이 안 좋으시면 감산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지키셔야 되겠고 자, 다음 질문 또 볼게요. 방문 요양 초이 신입인데 내일 신규 계약이 있어요. 계약일에 날짜 맞춰서 작성해야 하는 서류가 무엇인가요? 평가를 대비하고 있어 날짜를 맞춰야 할 것 같아서요. 방금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 방문 요양 초신입인데 질문하신 분이 신입이란 얘기신 거죠? 내일 신규 계약이 이제 어르신과 있으신 건데 계약일에 맞춰 자 보세요. 이미 계약일이 맞춰지면 내일 날짜에 총 보시면 계약 날짜에 그 통합적 사정 날짜도 다 맞추셔도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짜 예를 들어 우리가 이분이 언제 서비스 시작하느냐에 따라 또 달라져요. 오늘 계약하고 바로 내일 서비스가 들어가신다고 한다면 오늘 모든 걸 다 하셔야 돼요. 통합적 사정과 급여 계획까지. 근데 예를 들어 어르신이 예를 들어 오늘 계약을 하지만 서비스는 뭐 4, 5일 뒤에 하신다 하시면 오늘 날짜에 맞추실 거는 계약하시면서 어르신 상태 보시는 게 좋죠. 그래서 낙상 요청 인지 욕구 그죠? 요거 통합적 사정을 계약 날짜에 맞춰주시면 아주 좋아요. 그리고 급여 계획은 그 다음날 날짜에 사무실에 돌아와야 되잖아요. 돌아와서 공단에 사이트를 여신 다음에 급여 계획서를 그 다음날 입력하신다면 아주 훌륭한 날짜가 되실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표준약관 우리 계약일에 작성해야 될 서류는 알고 계시죠? 우리 표준약관 계약서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또 뭐 하셔야 되죠? 개인정보동의서. 우리 시청하신 분들 뭐 하셔야 돼요? 개인정보동의서 하셔야죠. 그다음 또 뭐 하셔야 돼요?
또 빨리 얘기하셔야죠. 급여 적용 변경 동의서, 그죠? 그다음 교육자료 제공 부본 수령 확인서 이런 거 받으셔야 돼요. 가셨는데 계약, 보통 제가 기관 들어가 보면 계약하셨다고 정말 표준약관하고 개인정보 등록 딱 2개만 받아 놓으시더라고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필요하신 서류들 파악하셔가지고 제가 응용편에 다 올려드릴 건데요. 그런 것들 먼저 받아 두시는 게 좋으세요. 아셨죠? 자, 다음 질문 또 보겠습니다. 자, 빨간 꾸러기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신규직원 교육 질문을 하셨는데요. 자, 시설장 변경으로 시설장 입사 시 시설장 등 신규직원 교육이 필요한가요? 자, 이게 시설 질문이지만 제가 놓은 건 같은 공통이다 보니까 그냥 같이 보시라고 제가 기관에서도 넣어놨습니다. 자, 시설장이 변경을 하시든 센터장이 변경하시든 그분이 예를 들어 운영 대표이면서 시설장이라면 안 하셔도 돼요. 대표이면서 센터장 시설장은 안 하셔도 되는데 그분이 급여제 시설 센터장일 경우에는 달라집니다. 그때는 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대표장 따로 있고 월급을 받는 진짜 직원 같은 시설장 센터장이라면 신규직원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든 시설이든 신규직원은 교육보고서를 안 하셔도 돼요. 바뀌었잖아요. 면담으로. 따라서 교육자료 누누이 교육자료만 준비하시면 되는 거고요. 교육보고서는 준비 안 하셔도 돼요. 아셨죠? 그 다음 질문이 기존 시설장과 근무일이 겹치지 않을 경우 필요하다면 강사는 기존 직원 중 한 명이 담당해서 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기존 직원 한 명 하셔도 되고요. 정모하시면 대표자 집어넣으세요. 대표자 집어넣으시면 되잖아요. 이 정도 큰 얘기하신다면 큰 게 기간이실 것 같은데 대표님이 하시면 되죠. 그러면 그죠? 사무국장님이나 대표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재가기관이라면 뭐 재가기관 같은 경우는 센터장님이 대표이면서 센터일 경우가 아닌 거잖아요. 그럼 대표자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다음 질문 또 가보겠습니다. 우리 태연맘님이 또 질문하셨네요. 물 한 잔만 먹을게요. 말을 많이 하면 목이 아픈 건 맞나봐요. 자, 죄송해요. 자, 급여지금 기록지 대장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평소 태그를 사용하는데 가끔 한 번씩 접속 오류나 사용 미숙으로 태그를 못 찍는 경우 급여 제공을 작성하는데 이럴 때도 급여 제공 기록지 대장 작성해야 하나요? 네, 하셔야 돼요. 우리가 평가에서는 그게 있죠. 우리가 태그를 하면 한 달에 한 번만 보호자에게 수급자에게 제공하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태그를 안 하시는 기관, RFID를 안 하시는 기관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급여 제공 기록지 작성한 거를 제공하고 사인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보세요. 태그를 우리 어르신, 이 요양보호사님은 홍길동 어르신에 대해서 100% 태그를 하는데 깨알같이 한번 오류가 나서 한 번 안 했습니다. 감점이죠. 청구에서도 청구 근거자료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급여지금 기록지를 작성을 해야 돼요. 그죠? 급여지금 기록지를 작성하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일주일에 한 번 수급자 보호자에게 제공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뭐 해야 되죠? 급여지금 기록지 관리대장이나 이런 것도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평가 때 당연히 다 확인을 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래서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태그를 한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제공하면 되는데 그 중에 하루라도 기록지를 썼다. 그러면 그 다음 주에 기록지를 복사해서 갖다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신 거에 대한 사인을 받아 두셔야 됩니다. 도장이든. 아셨죠? 이거 나중에 3년치 밀리면요. 이 항목은 포기하게 됩니다. 아시죠? 물론 푸는 방법이 있지만 그런 거는 영상에선 절대 온라인에선 공개하면 안 돼요. 제가 이상한 사람 되거든요. 자, 그럼 질문에 대한 답변이 충분히 되셨죠?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자, KL99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방문 목욕 업무 수행 일지 작성 시 방문 요양처럼 목욕 시간에 방문을 하고 일지를 작성해야 하는지요? 통상 그게 편하니까 그렇게 하시겠죠? 그죠? 우리 방문 요양도 마찬가지세요. 업무 제공 서비스 시간에 가시고 그게 아니면 별도 시간에 또 가셔도 되는 거죠. 평가에서는. 그죠? 평가에서는 그분이 업무 시간이든 아니든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날짜에 상관없이 가면 되는 거예요. 방문 목욕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가 기준에서는. 예? 그러니까 꼭 굳이 업무 그분의 서비스 시간에만 가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그죠? 이 어르신에게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방문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질문이 되겠네요. 우리 누인유양 재가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직원의 참석자 자격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직원회의 시 참석 대상은 개최 월에 실제 근무하는 모든 직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실제 근무하는 직원은 뭐냐면 급여가 나간 직원을 얘기합니다. 급여를 지급한 직원. 그런데 직원회의는 25일 예정되는데 20일 근무 종료돼 여원고사 선생님을 참석 대상이 되는지 참석 대상이 아닙니다. 참석 안 하셔야 돼요. 그만둬도 참석 안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참석 인원이 빠지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실제 근무를 안 하잖아요. 25일 기준으로 직원의 개체인 25일 기준으로는 이분은 근로자가 아닌 거죠. 그죠? 따라서 이분은 참석을 안 하셔도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제가 이거를 조정을 많이 해가지고 최대한 참석자를 많이 뺐죠. 그죠? 지나간 거 밀린 것들 할 때 그잖아요. 잠깐만 25일날 근로자가 우리 방문위원 같은 경우는 퇴사자가 일괄적으로 많이 발생할 때가 있잖아요. 25일 예를 들어 하면 직원의 일부러 한 28일로 바꿔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서명이나 그런들의 대답은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좋은 케이스죠, 지금. 굳이 이분이 20일날 근무를 종료했는데 25일날 굳이 참석하려고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명단 자체에서 빠지시는 겁니다. 아셨죠? 자, 오늘도 우리 유튜브 평가과장 채널에 오셔가지고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하루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고요. 저도 모처럼 안식년 지난 1년간 안식년 하고 있는데요. 많은 걸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작년에 제가 땄다고 말씀드렸죠.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수영 배우고 있고 기타를 또 좀 배우고 있는데 기타는 저랑 안 맞는가 보더라고요. 이게 음치라 이 손가락이 따로 놉니다. 기타도 안 될 것 같고 또 운동한다고 집에서 홈 트레이닝 구축해가지고 홈 트레이닝도 해보는데 근육이 안 늘어요. 그죠? 이게 확실히 40 중반 넘어서 뭘 하겠다라는. 근데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꼭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을 때 하는 버킷리스트가 아니고요. 지금처럼 아직 내가 살아갈 날이 아주 많을 때 버킷리스트를 해보는 것도 아주 재밌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어릴 때 못 해봤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한번 적어봤어요. 적어봐가지고 이런 거 하나하나 해보자 해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하루 종일 아무도 없는 데 가서 혼자 만화책 보기. 그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어디를 놀러 갈 것 같고 뭘 배우겠다. 그런 것들을 좀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확실히 사람이 너무 일만 했을 때는 지쳐갔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솔직히 지금 이 업무도 되게 하기 싫었었어요. 이제 10몇 년을 하루 14시간씩 거의 주말도 없이 일을 10몇 년을 해야 하다 보니까 힘들었는데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 힘들었지만 좀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니까 그거를 또 안에서 가족과 시간으로 또 보내고 내가 해야 될 거를 좀 하는 쪽으로 변경을 하다 보니까 많이 생각이 좀 긍정적으로 변한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하신 분들도 항상 부정적인 부분보다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더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저는 평가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